또다시 불거진 가요계 표절 논란. 오늘 이 시간 창작과 표절 사이 길 잃은 대중가요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예가 중계 한 지 횟수로 8년 됐는데 모니터에서만 뵌 분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미남이세요. 네, 86년에 첫 출연했습니다. 짜시죠, 쌤?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그 최근 선미 씨의 신곡이죠. 주인공으로 재점화가 된 가요계 표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컴백하자마자 정말로 그 인기를 입증하듯이 음원 차트 7개를 휩쓸었는데 그와 동시에 거의 표절 논란이 바로 일었죠.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baby. Anything that's what heaven, sure enough we're fighting for. 우리들만의 영화에 sure enough we're fighting for, baby. 그대는 나를 건너서게 버려 주인공처럼. So how they gotta hate. 뮤직비디오까지 좀 흡사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도 거의 흡사하고 그다음에 곡도 거의 비슷하고 곡 전개까지도 거의 비슷해서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표절 논란의 주인공이죠. 프로듀서면서 작곡가 테디 씨. 테디 씨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논란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100% 창작물이다. 그 곡을 참조한 적이 없다, 참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테디 씨가 자신의 작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일어나서 10분 만에 그 곡을 만들었다. 당시에 만들었던 곡이 이제 투애니원의 파이어라는 곡이었는데 당시에도 50센트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또 대중의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든 요소가 됐죠.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되는 말인가요? 의학적으로 설명은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이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창작을 해내는 것도 이 대뇌 피질에서 끌어오는 것이고 뭔가 장기 기억도 여기서 가져오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가 그냥 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작이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절대로 난 남의 곡을 부른 게 아니에요. 레퍼런스도 안 했어요. 몰라요. 근데 써놓고 났더니 사람들이 비슷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비슷하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가 썼어. 그러니까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비슷해? 참, 난 아니고 좀 인정하자.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표절 문제에서 지금 제일 대중들이 좀 분노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의도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한 작곡가가 계속 논란에 휘말린다거나 이랬을 때 저건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상업성과 같이 맞물리면서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속은 기분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작곡가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유사성은 의도와 비의도 위에 있습니다. 상위법이에요. 의도하지 않아도 유사성이 있다. 그렇죠. 사기죠. 뭐 사실 그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소설의 어떤 문장을 베꼈느니 이런 거 많잖아요. 맨발의 기봉이 하기 전에 저희가 포레스트 검프를 봤어요. 절대 저거랑 유사하게 만들지 말자. 한 장면도 비슷한 게 없거든요. 근데 뛴다는 것 때문에 저게 포레스트 검프. 느낌 비슷해. 야, 이걸 넣니 또. 궁금한 게 이제 선미 씨가 표절의 공범자인가 피해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공범이라는 불길한 표현은 쓸 거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현재로 볼 땐 피해자예요.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피해자예요. 근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는데 이제 저도 가수 활동을 했던 입장으로서 아마 선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사실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열을 하고 그러니까 수익 시현은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네. 저는요 지금 그 이재 씨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네. 제가
선미 씨라고 얘기했지만 선미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요 노래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악보를 찢어야 됩니다. 이게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하고 우리 과거 이정서 씨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선미 씨의 이 사례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미 씨한테요? 아니 그러니까 예. Fight for This Love라는 곡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곡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알려진 곡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곡일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나. 테디 씨나 선미 씨나. 그렇죠. 전 사실 이걸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알게 됐지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듣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막 많은 음악을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미 씨나 선미 씨 측에서도 이거까지 체크를 못했던 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일반인의 네. 잣대와 전문가의 잣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라면 최소한 뭐 브리티시 차트라고 하더라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샵도 네. 비슷하다고. 저희는 근데 사실은 표절 논란이 없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했었는데 샵도 왜 이런 게 없어? 저 유명했으나 잘 비켜갔다. 뭐 이렇게. 유명했으나 더 큰 논란이 작은 논란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샵이 그 옛날 화면이 나왔어요. 네네. 예.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요. 아 그때보다 살이 좀 많이 ጭ었고 예. 네, 많이 노력을 했죠 제가. 아,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뭐 어디 뭐 그런 것도 표절인가요? 아니 제 얼굴이 뭐 제가 뭐 어떻게 표절을 하나. 어머니 제가. 아버지가 원작자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가 원작자긴 하죠. 원작자가 예. 인정을 했습니까? 원작자는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뭐 엄마 아빠한테 많이 갖다 드렸어요. 금전적으로도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죠. 법적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네. 그때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책임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4분의 2박자는 몇 마디, 4분의 4박자는 몇 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저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8마디까지 뭐 같으면 표절이다. 그러면 7마디가 사실은요. 달라지는 바로 거 그렇죠. 아닌가. 그 바꾸죠.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요. 작곡자들은 피해가죠. 잘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준이라는 건. 자, 한마디가 같아요. 딱 한마디가. 액센트가. 이게 결정적이다. 할 때는 한마디만 같아도 표절이고. 그러니까 저는 사후 관리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작곡가들하고, 터졌을 때 터졌을 어떻게 때 대처하느냐? 작곡가분들하고 아티스트하고 네.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김도훈, 테디 이런 방식 때는 다 아름답지 못한 방식이야. 솔직히 말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방식이라고. 빨리 이제 그래야 살아. 이게 결국 뭐지? 그래서 망한 게 프라이머리야.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 논란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너무 창작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듣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왜 이 표절된 곡을 또 내가 소비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컴플레인이 나오면 만드는 창작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당연히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야 돼요. 멋진 이게 말씀이세요. 작곡가의 독점 영역이라고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을 포함해서 관계자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길게 생각해서 빨리 대처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지원 선생님 오늘 수야식당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